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랑 엄마가 딱 이렇게 90도로 앉아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뻣뻣하게 딱 쓰라 그랬죠. 사실 척추의 가장 좋은 각도는 도래요. 계속 롤링을 하다 보면은 뭐 요추에 자극이 되는 거죠. 엄청 과학적이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리나 김 과장입니다. 리아, 안녕하세요. 박지영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일반 소파나 암체어 이런 가구 브랜드가 아니라 인체공학적 의자를 제작하는 바리에르라는 브랜드입니다. 오, 드디어 바리에르가 나왔어요. 바리에르의 역사를 보자면, 바리에르는 1979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설립한 가구 브랜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 의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76년에 그 덴마크 그 의료학회에서 그 오크레스트 만델 박사가 호모세덴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의자에 직각으로 앉으면 척추의 곡선이 없어진대요. 근육이 막 긴장하고 막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랑 엄마가 딱 이렇게 90도로 앉아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뻣뻣하게 딱 쓰라 그랬죠. 맨날 이렇게 이러고 하고. 이게 패륜적인 발언은 아닌데 그게 좀 잘못됐었다. 네. 사실 척추의 가장 좋은 각도는 120도에서 135도래요. 뒤로 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그 사장님 오시면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120도, 135도에서 무릎을 꿇으면은 척추가 자연스럽게 이제 S자 곡선을 그린대요. 이걸 토대로 해서 1979년도에 세계적인 그 산업 디자이너 피터 옵스빅이랑 한스 찰스 맹쉘이 함께 세계 최초의 인체 공학 의자 바리에블의 밸런스를 만들게 되면서 바리에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척추 질환 환자분들한테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흔들의자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롤링을 하다 보면은 뭐 요추에 자극이 되는 거죠. 요추에 자극을 받으면 이제 인대랑 근육이 강화가 된대요. 실제로 이게 같은 자세로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디스크에 이제 물이 말라요. 예, 물이 마르면서 신경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뭐 업무를 보시든 뭐 학교에서도 뭐 같은 자세로 10분 이상 있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바리에르를 종종 리폼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모델이 저희가 했죠? 제 기억하기로는 그래비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던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바리에블, 그리고 바리에블, 대식, 그리고 신부님 의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사용하셨던 게 무브인가 있어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니까 뭐 그렇게도 구매가 가능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가격 차이가.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AS가 안 된다는 거. 네. 제일 크죠. 바리에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제 총판이 있어요. 이제 에르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2010년도에 이제 바리에르랑 익스클루시브를 맺어가지고 구매를 하려면 이제 에르고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가격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오지게 비싸요. 오지게 비싼데 이게 유통사에서 마진을 폭리를 취하냐?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갔었어요. 여러 뭐 가구 매장들이랑 브랜드들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바리에르 쇼룸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격대를 봤더니 이제 차이가 없어요.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통사에서 마진을 뭐 엄청 많이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유통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는 이제 뭐 인터넷에 치면 뭐 다 나오긴 하겠지만 바리에르에서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리에블이에요. 바리에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뭐 100만 원대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패브릭이랑 가죽이랑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봤을 때는 패브릭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대. 맞아요. 그리고 천연 가죽이 500만 원대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패브릭이 500만 원대고 천연 가죽은 이제 뭐 7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랐네. 네,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가격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브릭 모델이랑 천연 가죽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막 200만 원 이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패브릭 모델을 구매하시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리폼을 의뢰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 구매했으니까 좀더 최소 쓰요. 좀 해질 때까지 좀 쓸 것 같은데 스펀지 보일 때까지 쓰지. 그치, 뭐 파일 때까지 쓰지. 새 제품 구매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리폼을 하시더라고요. 클라스. 네, 진짜 클라스지.
그럼 오늘 제품인 바리에르 그래비티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1983년도에 피터 옵스빅이 디자인한 바리에르의 그래비티라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모든 제품은 가죽이 중요하죠. 근데 또 가죽만큼 중요한 게 프레임이에요. 특히나 바리에르 같이 이렇게 무브가 되는 인체공학적인 의자라고 하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프레임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너드밤나무, 비치목이에요. 비치목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갖고 스트레스리스 제품도 이게 비치목이 들어가고요. 요거를 통으로 나무를 탁 만드는 게 아니라 합판 제작하는 방식 아시죠? 네. 나무를 얇게 슬라이스 썰어서. 써가지고 다 겹겹이 쌌습니다. 쌓아가지고 증기로 천천히 이제 열을 가해요.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게 이제 벤트우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폴리우레탄 폼을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다 몰딩 폼이에요. 밀도가 한 50kg 이상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하셔도 크게 부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요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가죽보다 통기가 잘 되거든요. 그죠? 너무 잘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안에 그 폼이 빨리 부식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가루가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목의 C자 라인부터 이제 허리까지 쭉 S자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엄청 과학적이네요. 예. 더 이제 신기한 거는 네. 백쿠션이랑 네. 시트 쿠션, 볼트 4개만으로도 이걸 다 지탱을 해줄 수 있거든요. 피스 수가 엄청 적게 들어가네요. 이게 그렇죠. GGA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130kg까지는 이게 견뎌준대요. 그리고 여러분 정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우리 이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리에르 제품을 사고 싶으신데 금액이 너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 이걸 좀 약간 카피한 제품을 구매를 하신 거죠. 되게 저렴하게. 네. 딱 집에 와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한 이틀인가 썼는데 나무가 다 무너져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꼭 정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무게가 좀 나가시긴 하셨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13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130kg까지 까지는 절대 안 아니었죠. 됐거든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정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박대리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바리에르랑 그래비티에 대한 뭐 전반적인 뭐 역사나 이런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걸 실제로 구매하신 고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고객님이 구매하신 이 그래비티의 역사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 고객님께서 목동 현대백화점 지금은 없다 그러시던데. 없어졌어요? 네. 현대백화점 500만 원 당시. 그치, 그때는 이제 그랬어. 그렇죠. 500만 원의 가죽 제품을 구매하셨고요. 근데 쓰시다가 가죽이 해져서 저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패브릭을 리폼을 한번 맡기셨대요. 그래서 패브릭을 쓰시다가 고객님 댁에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게? 가죽으로 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 그때? 최근에 구매하셨으면 더 비쌌겠죠? 아, 그렇지. 네. 근데 얼마 안 된 제품으로 보였고 패브릭과 가죽이 같이 있다 보니까 미관상 좀 아쉽기도 하고 패브릭이 이제 보풀이 생기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다시 가죽으로 리폼을 원해서 저희가 방문 드려가지고 이제 회수를 진행했던 제품이죠. 그렇죠. 그럼 리폼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저희가 이번에 쓴 거는 마스트로토 이탈리아. 마스터. 네, 마스트로토 가죽이고요. 가죽 등급은 풀그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축하면 소 가죽이 한 5cm 정도가 된대요. 그래갖고 가장 위에 있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그레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뭐 그레인 또는 뭐 탑그레인이라고 하고 탑그레인을 쓰고 나서 그 마지막 지방층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사실 스플릿은 이제 가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레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제 요건 이제 풀그레인 가죽인데 풀그레인을 정말 쓸 수 있는 원피는 1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풀그레인은 뭐냐면 이게 음면을 갈아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원피가 정말 깨끗한 엄선된 요 풀그레인에다가 아닐린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왁싱이나 오일 처리를 하는 거 풀아닐린 또는 그냥 아닐린 가죽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그걸 써본 게 언제였냐면은 캄퍼 소파 있잖아요. 까사미아 거. 네. 그 린넨이었다가 고객님 1년도 안 돼가지고 가죽으로 교체하신 거. 그 가죽이 풀그레인 아닐린 가죽이고 그게 아닌 요거는 세미 아닐린 가죽입니다. 저희가 쓴 게 세미아닐린 네. 가죽. 요것도 보시면 이제 엠보를 찍지 않았어요. 스킨 그대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닐린 염색을 하고 네. 살짝 코팅을 입힌 거예요. 뭐 원피 자체가 프라닐린보다는 원피 등급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요거보다 더 못한 게 이제 피그먼트 가죽이라고 하는데 원피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상처가 너무 많고 못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갈아낸 다음에 엠보를 다 찍어낸 거. 인위적으로 모양을 네. 만든. 그게 이제 뭐 피그먼트라고 해요. 뭐, 야, 그것도 그럼 아닐린으로 염색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아닐린 흡수를 못해요. 그 원피는. 그래서 그 탑그레인 등급의 가죽은 만약에 그 아닐린에 담가버려요? 딱 걷어내는 순간 각질이 일어나듯이 예, 원피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죽은 어떤 등급이에요? 세미 아닐린이에요. 기존과 똑같은 가죽 등급으로 리폼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비티 같은 경우 우리가 리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주름 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아마 바리에르 제품을 사시면 여기에 주름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주름을 빼기 위해서 패턴을 새로 아예 저희가 맞춤을 제작을 해서 주름까지도 다 뺐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땀수도 엄청 촘촘해요. 네,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게 미싱 라인, 스티치 라인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미싱 라인이 안 맞으면 이게 눈에 확 띄는 모델이라서 목 받침부터 등, 좌방석까지 쭉 맞는 거, 그리고 이런 스티치 라인. 자, 그럼 이거 리폼하는데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은 순수 작업 기간? 순수 작업 기간. 원래 이제 가죽 오고 이런 시간 빼서 가죽이 딱 왔어. 와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나오죠.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저희는. 네, 조립하는 것까지. 그렇지, 조립까지. 맞다. 이거 진짜 가죽으로 리폼할 때는 아. 손 막 다 어때요? 뭐 제가 하진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데 네. 보면 엄청 힘들어하세요. 이게 가죽이 이제 신축성이 있으니까 딱 맞게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딱 붙잖아요. 이렇게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 제품도 보면 안에 살짝 비닐을 넣어요. 코너 부분에. 그러니까 마찰력을 줄여서 쑥 들어갈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해도 막 발 한 2개 싸면은 손가락이 그냥 막 다 관절이 아플 정도라. 근데 좀 약간 스판기 있는 패브릭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해보세요. 그럼.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되게 힘들지 않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어도 가죽은 힘들다. 그렇죠. 신축성 차이가 크잖아요. 그치. 맨날 하다 보면 관절이 진짜 한 이만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리폼하는데 비용. 그래요. 제가 물어보려고. 이제 저희는 항상 다 부가세 포함해서 봤는데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 초반대. 그죠? 새 제품이 가죽으로는 뭐 700 얘기했는데 거의 7분의 1 가격.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쵸. 네, 이상 오늘 바리에르 그리고 그래비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확실히 이제 검은색 프레임에 빨간색 예쁘긴 하다. 이렇게 판매도 있어요. 새 제품도 있는데 확실히 그 색상보다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훨씬 더 고급스럽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브랜드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슬기로운 리폼 생활을 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리바.